안녕하세요. 건법부자의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법무사님, 저희 최근에 네.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네.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법무사님께서 이번에 그 전세 관련해서 어떤 히스토리하고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 네.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셨다고 해서 네네. 네, 어떤 내용이죠? 요즘 너무 심각한 문제죠. 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도 맞아요. 많았고 네. 너무 심각하고 저희 사무소에도 하루에 2~3건씩 사건 문의가 계속 오고 있어요.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네네네. 정말 그래서 사건을 힘드네. 실제로 진행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전세 사기 지금 뭐 정부의 대책이나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한번 잠깐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은 이 전세 사기가 언제부터 왜 생겼는지 한번 좀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싶어요. 네네. 한 2년 전쯤이었어요. 2년 정도. 네, 그때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세가가 막 따라서 급등을 했죠. 네, 맞아요. 그때 네. 집값이 막 급등하고 전세가도 막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 목적으로 대책을 주거 안정, 또 발표했었죠.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때 이제 가장 그 주된 내용이 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 갱신청구권. 네,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임대차 3법 그래갖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전세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전세에 몰리고 그러면서 전세가가 오히려 더 뛰었죠. 네네. 그 전월세 상한제, 그러니까 이게 연 5%인가요? 그렇죠. 예, 그 상한에 제한을 네. 두는 것. 보증금의 인상폭을 그렇죠. 인상폭을 네. 연이 아니고 이제 인상 그렇죠. 갱신할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몇 년까지 보장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최저 2년에서 네. 한 번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어서 합하면 4년이 보장되는. 최대 4년까지.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세로 사람들이 오히려 몰리기 시작했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가격도 또 이때는 또 전세 대출 금리도 쌌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해줘서 맞아요. 원래 금리도 낮은 데다가 맞아요. 네. 또 더 저금리로 지원을 해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네네. 그래서요. 네. 그때 이제 또 하나 특징이 네. 정부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에 그렇죠. 관한 보증보험 증권을 이제 거의 이제 막 내줬죠. 맞아요. 네. 네. 그때 당시에 그 보증보험 가입 의무자가 누구였죠? 원래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권유였고, 예, 권유였고. 사실상 이제 의무가 그때 당시에도 의무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민간 임대주택으로 네네.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임대주택 사업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요즘 나오는 전세 사기에서는 그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네네. 지금 오히려 피해가 더 많이 커진 이런 상황도 있죠. 네. 이거는 만약에 그때 보증보험 가입했으면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네. 보장 받았겠죠. 네. 네. 뭐 최대 얼마까지? 90%에서 100%로 90% 거의 다 받는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기에 문제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한 케이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전세 입장에서는 그렇죠. 금리도 워낙 낮은 데다가 게다가 그 전세 보증금이 얼마든 간에 나는 보험 증권만 발급받아 놓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안한이 보장이 되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 매물은 적고 그러니까 전세금은 높아도 내가 어차피 나중에 보장받고 그렇죠. 금리는 얼마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금은 별 상관없고 일단은 전세값보다 전세 집을 먼저 구하자. 일단 물건 확보가 우선이 된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죠. 네.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뭐 정확히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따라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 돈은 별로 없어도 그걸 매입해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죠. 흔히 얘기하는 갭 투자. 갭 투자. 네, 그렇죠. 심지어 그때는 무피 투자, 그렇죠. 풀피 투자. 네, 맞아요. 오히려 전세금이 더 들어와. 네네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아예 전세 보증금만 그냥 노려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게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렇죠. 강서구의 빌라왕, 미추홀구의 건축왕, 최근 동탄, 구리, 여기 오피왕. 맞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아예 전문적으로 노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전세가 오르다가 별 문제 없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죠? 대출 금리가 그렇죠. 인플레이션 문제가 올라갔죠. 얘기가 되고. 그렇죠. 미국에서 시작한 네, 인플레이션 잡기. 네. 그래서 대출 금리가 갑자기 올라 버리니까 집값이 갑자기 멈추고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전세값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렇죠. 매가가 낮아지면서 그렇죠. 네, 전세가도 또 이제 전세 대출 금리도 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각종 부담되니까 이제 그렇죠. 사회적으로 전세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대세가 돼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2년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해 줬잖아요. 네네네. 근데 2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 전세자들이 계약갱신을 청구했나요? 나가겠다고 난리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다 나가겠다. 점점 더 떨어지니까 그러면 나 밖으로 나갈게 라고 하니까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보증금 잡아야 반환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잡아줘야죠. 잡아야 되잖아요. 보증금 그러니까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떨어진 전세금만큼 돈으로 돌려주고 살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죠. 그게 역전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일부 역전세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데 그렇죠. 여유가 없으신 분들 또는 아까처럼 그 악의적인 그렇죠. 분들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나몰라라 이런 구조가 되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와서 다 터져버린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전세를 보호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가격에 오랫동안 사세요라는 느낌의 대책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그렇죠.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정책이.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요. 네. 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전세 사기를 치려면 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네. 계속 되다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지금 터져 나오니 네. 이걸 어떻게든 수습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두세 건씩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큰일이네요. 전화가 와서 그 전세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단 지급 명령 받고 판결문 받고 아니면 이제 받은 상태에서 이제 경매까지 해서 경매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네.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있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을 처리하는 법무사 입장에서는 진짜 막막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네. 그렇죠. 저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보수를 받았으면 그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 도움이 네, 안 돼. 큰일이네. 이게 막막한 상황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네.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어. 해서 이제 대책 발표가 있었던 거죠. 네, 어떤 대책이었죠? 대책 발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기사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네, 이제 나온 그렇죠. 거죠, 대책보다는. 이제 그거 좀 정리 한번 해봤어요. 네네네.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임차인한테 네. 일단은 임차인이 쫓겨나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낙찰을 받지 못하면. 그렇죠. 나가야죠. 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막자. 그래서 일단은 경매 기일을 연기를 시켜줬어요. 네네. 네, 경매 기일을 일단은 다 연기를 시켜줬고. 조금이라도 더 있을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기 시켜준 상태에서 이 임차인들한테 우선 매수권을 이제 법적으로 좀 보장하겠다.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예, 우선 매수권. 이 경매 절차에서. 네네네. 마치 예전에 우리 공유자의 우선 매수 청구권처럼, 우선 매수 신청권처럼 그 임차인이 최고가 매수 신고가 들어오면 네.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가격으로 내가 먼저 매입할게요라고 하면 네네네. 네. 그럼 절차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입찰이 시작되면 누군가가 최고가의 낙찰을 받았는데 네네. 받은 건 아니지만 입찰을 했는데 네네. 그 최고가로 그 사람 말고 살던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네. 그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최고가를 쓴 그분은 낙찰을 못 받는 거네. 그렇죠. 아, 맞죠. 네. 그런 절차를 해보겠다, 만들어보겠다라고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 네. 얘기죠. 아마 전세 사기 피해 일시 특별법? 대책이더라도, 네, 뭐 특별법이라도.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진행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분이 일단은 이걸 매입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매입 자금에 대한 어떤 보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매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매입 대금에 대한 초저리, 네네네. 기존 전세 자금을 전세 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이 매입 자금을
보완해줄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초저리 같아요. 대안 대출을 네. 지원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매매가가 정해졌을 때 네. 그 매매가의 담보 대출이 됐던 네.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증금 관련한 문제가 됐던 관련해서 좀 대출을 처리해줘서 그렇죠. 현금 흐름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네네, 그 그렇게 얘기죠. 해주겠다. 네. 보통 뭐 1.2에서 2% 사이에 아. 아주 적은 네. 절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이제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네. 뭐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 지금 피해가 막심하고 그렇죠. 사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세금까지 물리면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 감면 혜택 주겠다. 요건 이제 정도? 자기가 거주하던 곳을 매입할 때. 그렇죠. 근데 요거는 꼭 경매를 통해서만 했을 때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건가요? 취득세, 재산세? 그거를 경매가 아닌 절차에서는 이분이 전세 사기 하기가 피해자인지 힘들잖아. 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일단 경매 절차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그리고 넷째 네. 임차인이 네. 지금 자기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전세로 살다가 내 집 네.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어요. 네. 이 청약 자격 박탈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청약 자격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택 임차인이었으면 네. 무주택인 상태 이 주택을 뭐 불가항력으로 내가 취득을 하게 됐을 때 이거는 주택수에서 빼주고 그렇죠. 무주택인 걸로 인정해주겠다. 맞아요. 청약 시에. 맞아요. 근데 이것도 뭐 좀 더 나가면은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세 피해자긴 한데 다른 집이 있어. 근데 이걸 불가피하게 보증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샀어. 좀 깊은 얘기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 어떤 혜택을 주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그 부분.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지만 혜택을 주지 근데 않을까? 지금 아마 이런 혜택들은 그 무주택자를 좀 보호하기 위한 혜택들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건 정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명확히 좀 네네. 확인할 필요가 네네. 있겠네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실질적인 건데 다섯 네네네. 번째 네. 그 우리 LH 네. 그 국토부죠? 네. 공사에서는 네. 공사에서. 매년 매입 임대주택 제도가 있어요. 네. 지금도 계속 사들이고 네, 있죠. 네. 네. 그거에 따른 그 예산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총 7조 5천억인가 그렇다라고 네네네. 하는데 네. 아마 이 부분 중에 한 네. 5조 5천억 정도를 배정을 해서 네네. 오, 네. 엄청 배정. 이 금액으로 지금 전세 사기로 경매에 나온 이 주택들을 네네. 공사가 사들여서 아. 그 임차인들에게 거주 요건을 주겠다. 괜찮은데요? 임차인들에게 그렇죠. 거주. 네. 그러면 임차인들은 보증금은 뭐 그 금액으로 인정을 받는 건가요?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네네네. 그 어떤 분들은 네. 그러면 2년 4년 거주하시다가 네네. 나중에 내가 계약 기간 종료돼서 나가면 공사가 내 보증금을 줍니까? 라는 그렇죠. 줄 네.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아닌가요? 건 절대 아니고요. 아. 네, 그건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공사의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네네네. 공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공사는 그 매입을 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주 요건을 보장해주고 그 거주하시는 동안에 그 월세, 월차임 내야 되잖아요. 원래 매입 임대주택이 그 시세의 한 50% 정도, 30%에서 50% 사이에 그 보장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무슨 거예요.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이 사실은 맞죠. 시세가 2억이고 네. 예를 들어서 매매 시세가 2억이고 전세 시세가 1억인데 네. 그거를 공사해서 2억에 매입해서 2년 뒤에 1억을 또 내주면 3년에 3억에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좀 말이 안 되는 네. 얘기니까. 네. 그렇다고 이거는- 그걸 1억에 사서 시세는 2억인데 1억에 사기에는 또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없다. 다만 뭐 다 단기적으로. 보증금 100% 다 돌려주면 좋죠. 좋죠. 피해자 없으면 좋겠지만. 좋은데 실질적인 상황이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건 시행이 지금 일정이 어떻게 뭐 되어 있나요? 지금 특별법을 마련해서 네네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든가 어떤 네.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인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기준이나 뭐 산정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게 최장 20년 매입 네. 임대주택 조건이 네, 최장 LH에서 20년. 매입을 하면 네, 그렇죠. 네. 최장 20년 월차임은 시세의 30에서 50%. 이 정도로 만약에 보장을 해준다면 그래도
많이 상당히, 이제 복구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피해 구제가 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뭐 문제는 없겠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아직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제 음.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네네. 그럼 어떤 기준에서 그러면 LH가 이 경매 물건을 가져갈까? 네. 저는 이제 경매에 투자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경매를 이제 실무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그러면 만약에 LH가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입찰을 안 할 거거든요. 아예. 왜냐면 어차피 내가 써봐야. 내가 받아봐야 그렇죠. LH가 다시 갖고 가니까 그렇죠. 내 소중한 시간에 거기 가서 입찰을 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입찰이 안 들어오면 또 유찰이 돼요, 계속. 그러면 채권자들은 또 문제가 생기지.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있으니까 네. 그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채권 회수가 안 돼 버리잖아요. 아예. 뭐 임차인도 어떻게 보면 채권자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과연 기준을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로 잡을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임차인이 받지 않고 LH에서 받는다면 아까 5번째 기준, 그러니까 LH에서 우선 매수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장기적으로 임차를 하겠다. 네네네.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건 없다. 그냥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오랫동안 살아라. 그렇죠.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오랫동안 살다 보면 보증금이 일정 부분 회수되는 그런 피해 효과가 구제네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회적인 구제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네. 직접적인 구제보다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겠지만 이 대책이 하루빨리 좀 시행이 돼서 그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위안을 받고 뭐 직접적이면 좋겠지만 또는 간접적이라도 좀 이렇게 그 회복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법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또 좋은 내용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